그 옛날에 LA에서 그 트루스 바베큐 할 때 그 뒷마당에서 막 굽는 거 나오잖아요. 영상 보면은. 못 봤어요. 나오거든. 네. 그게 이렇게 막 밖에서 이렇게 걔가 막 이렇게 화이트 브레드에 브리스킷이랑 뭐 양파랑 소스 이렇게 쫙 뿌려서 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 먹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클릭을 했었는데 와 LA가 더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오. 그 생각을 엄청 했었어요. 왜냐면은 연기 그러니까 뭐라 하지 가드들도 다 세우고 나무들로 핏 안에다 나무를 딱 막아주고 막을 거 막고. 아 저것도 더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와 진짜 잘한다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무슨 뭔가 멋쟁이 바베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약간 그 되게 유명 인사 느낌이에요. 간지 바베큐가 진짜 맛은 당연히 있고. 근데 브리스킷 써는 거 봐도 와 진짜 맛있겠는데? 막 이 생각 들어요. 달라요. 네. 딱 브리스킷이랑 비프리 2개만 했었거든요 원래. 아 로고도 멋있고. 노벤슬로의 첫 번째 같이 비프리랑 브리스킷. 네. 멋있다 저 사람. 먹는 사람이 더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이제 스트리트 아트 하시는 유명한 작가분들 원래 디자인을 하고 원래 또 그래피티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미국 문화를 원래 좀 좋아하는. 아 그래서 이미 백그라운드가 이미 아니 그때는 근데 너무 이렇게 미국 음식은 물론 좋아하지만 관심은 없었는데 원래부터 멋있는 걸 하셨었네요. 아니죠. 하필 그래피티를 열심히 하다가 새로 바꾼 직업이 더 힘든 걸 좀 몰랐죠. 그것도 힘든데. 제 와이프가 그림 그리거든요. 네네. 미대 나와서 그림 그리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와이프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미대 나와서 그림 그린다 해가지고 네. 제가 좋아하는 것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순수미술이었기 때문에. 네네. 아, 저도 미대로 들어가서 디자인 했었거든요. 아 그림 그리기 재밌. 이렇게 멋있는 분이 센트그릴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아 굉장히 예술적인. 한국은 아쉬운 게 트레일러로 있는 분들이 몇이 안 돼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되면 다 같이 이렇게 큰 행사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약간 오히려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 상대로 약간 그 텍사스의 뭐 브리스킷 캠프라든지 이런 것처럼 제가 어떤 것까지 했었냐면요. 그 이제 브리스킷 캠프는 이제 브리스킷이라는 하나의 고기에 관한 캠프잖아요. 그게 테스트 다 해보고. 예전에 그 포럼에서 하셨던 그런 거랑 다른 거죠? 아니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네. 브리스킷 캠프는 지원자를 받고 유인물이 있어요. 네. 유인물 다 나눠주면은 일단 거기 텍사스의 모든 가게들이 다 참여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발언권 얻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테스트로 뭐 초이스, CAB, 프라임, 뭐 어디 목장소 해서 맛을 비교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예전에 프랭클린이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고기 자르고 한 그런. 그러니까 페스티벌이 물론 많긴 많은데 근데 와 짱이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대박을 외쳤냐면 합정에서 그 이제 팝업 할 때 이야기거든요. 네. 이게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면 네네네. 원육의 중요성을 왜 알았냐면 네. 제가 너무 바베큐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유튜브에 선 기능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히려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았죠. 근데 더 디깅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브리스킷 캠프에 유인물을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나온 걸 다다다다닥 꺼냈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웠던 게 진짜 텍사스 바베큐 1위에서 50위까지 바베큐 가게가 나오고 어디 브랜드 원육을 쓰고 어디 브랜드 등급을 쓰고 뭐로 랩핑을 하고 신부원도 매출로 빼야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야, 약간 그 족보죠. 예. 근데 그만큼 텍사스는 그게 열려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이걸로 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50가지 중에 이제 초이스는 이제 USDA 초이스라고 해서 미국식 이제 그 등급 그렇죠. 네. 초이스로 하는 곳 한 2곳. 두 군데나 있다는 게 아, 그렇죠. 네. 근데 뒤에 붙죠. 초이스 2곳, CAB가 한 7개, 네. 나머지 다 프라임. 무조건 프라임.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2차 마장동 어택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네. 프라임 주세요. 뭐 하는 새끼야 이거. 그 얘기가 이제 제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네. 왜냐면 저는 그때 이제 새로 이제 막 열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뭔가 달라야 되는 생각했어요. 더 맛있어야 되든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그 자료가 저는 되게 뭔가
해답지를 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신봉도가 인기 있는 가게는 몇 도에 빼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91도에 빼는 데도 있고요. 네. 보통 97에서 빼고 97에서 빼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오. 아 근데 물론 그게 화씨로 나와 있어서 아, 근데 화씨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207 혹은 네네. 203 네네네네. 보통 다 그때 201도 가끔 있고 그쵸. 그리고 호일로 랩핑하는 곳 한 두 곳 부처 페이퍼 나머지 다 근데 사실은 그때 그 부처 페이퍼로 하는 것도 어쨌든 지금 텍사스 바베큐의 유행을 만든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거잖아요. 아이템 사실은. 같은 거라고 아이템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때도 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그 혼자 아마존에서 부처 페이퍼 시켜가지고 배대지에서 또 갔구나. 26,000원인데 배송비 2만원 약간 그거랑 호일도 일부러 큰 거 한 방에 와야 되니까 많이 와야 되니까. 근데 호일도 하나에 2만원인데 배송비 25,000원 무거우니까. 부츠페이퍼 얘기 잠깐 나와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제가 텍사스 갔을 때 그때만 해도 국내 텍사스 부츠페이퍼 파는 곳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지금도 있잖아요. 들어왔죠. 네. 몇 군데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한국 갈 때 차라리 이만큼 캐리어 음. 한방 싸가지고 갈까? 그래도 저도 그 생각도 했는데 미국 가는 친구들이 가끔씩 선물로 보내줘요. 부처 페이퍼 이렇게 뭐 그걸 본 것 같아요. 오렌이나 이런 거 네. 보내주고 인스타 같은 데서 네, 뭐 그런 걸 본 것 보내주고.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바크의 식감이 엄청 차이가 있어서 맞아요. 근데 부처 페이퍼를 쓰려면 저는 무조건 원육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로스 그러니까 읽는 부분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부처 페이퍼를 썼을 때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해보기도 하고 진짜네 약간 자부심도 있고 이거 싸는 법도 막 혼자 막 개발하고 왜 요즘에는 부츠페이퍼에다가 위에 옆에다가 이제 보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요즘에 그렇게도 막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업장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그걸 어떤 일반인인데 그걸 그렇게 다룬 콘텐츠를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면은 변태들은 일반인 중에 더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업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죠. 사실은. 그렇죠. 브리스켓을 호일로 하는 것도 그쵸 있죠. 근데 호일로 보통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은 이제 미국처럼 줄 라인을 써서 저희도 만약에 판매하는 입장에서 라인웍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서가지고 나는 이것만 썰고 네네. 누구는 사이드 올리고 네네. 누구는 뭐 담고 피클 담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받을 수 있고 그쵸. 뷔페같이 쫙 이렇게 레일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꺼낸 원육이 바로바로 한 번에 끝난다면 저는 사실은 부처 페이퍼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국 가게의 어쩔 수 없는 실정상 사실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굳이 이게 의미가 있을까? 맞아요. 어쨌든 다시 뭐 홀딩에 들어가거나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쨌든 홀딩에 들어가면 습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크가 죽을 텐데 그런 고민도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죠. 진짜 너무 재밌는데 얘기가 사실 이런 얘기 시작하면 진짜 밤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오늘도 가서 고기를 또 이제 이 어차피 이 영상은 텍사스 바베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지도 않으시겠지만 시작하셨어도 그렇죠. 쟤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약간 동호인들의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컨텐츠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약간 성대 될 것 같거든요. 에이전트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약간 뭔가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이 둘이 대화가 얘네가 진짜 또라이구나. 근데 이렇게 하고 업장해도 힘듭니다,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말하는 거지만 좀 더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이 식문화가 오래 가니까. 맞아요. 근데 저 진짜 오래 하고 싶거든요. 오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하고. 그래서 요새 나무도 요새 이제 좀 제가 좀 받아서 말려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 한 톤만 나무 받아도 내가 고기 굽는 사람인지 맞아요. 임업 이세인지 착각을 하긴 하는데 포터를 사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진짜 진심으로. 이게 나중에 오래 하려면 어쨌든 그것까지 컨트롤이 돼야겠다라는 진짜 생각이 들어서 그 초반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고기는 어차피 그 변수를 좀 줄일 수 있다 이거죠. 같은 브랜드 물론 그 완전 100% 못하겠지만 그렇죠. 나무는 진짜 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최근에는 나무가 진짜 제일 힘들다. 나무가 제일 힘들어요. 나무가 제일 힘들다. 나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수종들은 좀 빼주셨으면 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똑같이 2년을 말라도 그러니까 수분이 잘 안 빠지는 참나무 수종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원래 오래 말리면 가벼워지잖아요. 맞지, 그렇죠. 커도 굉장히 네, 커져요. 가볍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건조와 숙성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나무가. 네. 근데 그 개념도 좀 확실하고 해야 되고.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숙성은 어떻게 네. 보면은 통풍이 되는 조건에서 나무가 이제 에이징이 된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외부에 그냥 뒀을 때 말씀하시는 거. 근데 이게 외부에 그냥 두면 사실은 썩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게끔 계속 관리를 해주고 수분이 빠지고 나올 게 다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나무 자체에 이제 그 정말 화력이 될 수 있는 것만 남게끔 기술이죠. 사실은 숙성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또 다른 장작의 원리는 이제 태양 건조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말려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말려서 속의 수분을 빼는 방법이 있고. 네. 근데 또 그 두 개가 향과 맛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향과 화력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논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뭐 네. 서로 말이 다 맞는 말이라 사실은 그냥 원하는 재료는 원하는 사람이 각자 알아서 쓰면 될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도 그 차이를 사실은 그쵸 그쵸. 모르거든요.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래서 일부러 텍사스 바베큐 하면은 왜 이제 어떤 고기들은 랩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호일이나 뭐 기타 페이퍼로 쌓아서 이제 신부를 빨리 올리는 방법인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연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러니까 랩핑하기 전에는 일부러 조금 덜 마른 나무를 저는 이제 비껴 태운다고 표현을 하고 좀 연기를 좀 만들어주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화력으로만 가면 풍미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일부러 살짝의 연기를 내서 입혀주고 대신에 이제 랩핑한 다음부터는 정말 잘 말아줘. 왜냐면 화력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이제 정말 화력 센 애들로만 골라서 넣고. 근데 그렇게 해야 또 자원도 아끼고. 거기서 조금 좀 네. 다른 게 하나 있다. 저는 오히려 초반에 좀 잘 마른 애들을 좀 네네네. 넣고 나중에는 어차피 화력만 필요하니까 그쵸. 때려 넣고. 조금 덜 말라도 그냥 딱 넣어가지고 안 묻으니까. 네, 그냥 안 묻으니까 그쵸. 연기가 좀 나와도 그쵸. 안 묻으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또 하나 배웠네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장작 하나당 가격을 매길 수가 있지만 맞아요. 근데 네. 몇 개가 들어가냐가 또 이게 지금 1년 반 넘게 하면 이게 드는 돈이 어쨌든 장작이 엄청나요. 금액이기 때문에. 원래 예술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굉장히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집착하고 막 이렇게 매니악하게 쫙 빠지는 그런 게 예전에 디자인 하실 때부터 그런 우리 성향이 있던 것 네. 같아요. 네, 부인은 못할 것 같아요. 하나 파는 거 잘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이제 축제 같은 거라든지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동호인들 위주로 초반은 되겠지만은 그렇죠. 막 컴페티션도 하고 그쵸. 이렇게 뭐 센트님 나와가지고 이제 마스터 클래스 이런 거 하나 열어주시고 딱 이렇게 논스파크님 오셔서 딱 이렇게 한번 축제 한번 쫙 이렇게 붕업시켜주고 저한테 나와가지고 이제 컴페티션 참가하고 약간 이런 거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날이 오겠죠. 코로나가 업장들도 없고 오히려 근데 가게가 많이 생긴다는 거는 이쪽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맞아요. 영향이어서 물론 그러니까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니고 네, 저도 크게 그 뭐라 그럴까. 저 어떻게 보면은 그 센트님도 저의 경쟁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파이가 이제 시장이 좀 커져야 그렇죠. 파이가 커져야죠. 일단 커져야 뭐 기중에 뭐 이런 브리스킷 최고 가게가 있으면은 뭐 치킨 최고 가게가 있을 수 있고 뭐 소스 최고 가게가 있을 수 있고 이러저런 다양한 진짜 그러니까 네. 갈 맛이 나는. 그렇죠. 네. 제가 진짜 한창 바쁠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돈을 쫙 받아서 있는데 고기가 저는 첫째는 미트박스에서 주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마장동에 제가 달려가지고 달려가셨군요 역시. 네. 왜냐면 다음날까지 아니었지만 계속 앞으로 네. 생산을 해서 나가야 고기가 되는데 없는 거예요. 미트박스 그래서 찾아가지고 보니까 마장동에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사장님 인사드리고
그때도 저 지금까지 계속 거래처. 근데 그게 못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마움 좀 있지 않아요? 굉장히 그죠. 은인 같은 그런 거죠. 맞아요. 당시 그래서 그 SUV 하나 끌고 가가지고 저도 맨날 브리스키 원육 트렁크에 싣고 계산에 싣고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쓰는 데가 늘면 어쨌든 수입량이 늘기 때문에 좀 더 편해지긴 하는데 진짜 근데 그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해결이 되니까 어쨌든 지금은 다 해결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당시에 저희가 해결이 안 됐으면은 저는 그냥 한 수천 건의 주문들은 다 소화를 못 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한 수천 번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도 이걸 구할 수 있는 데가 있구나. 그때 우리나라에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 이게 더 딥한 세계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우연히 이제 또 들었는데 네. 한국에서 수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예전엔 많았어요. 뭐 1,000원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수입육이라는 게 몇백 톤 단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의 컨테이너 하나씩. 근데 이게 키로당 그만큼이 늘면은 그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실어서 아예 발주하는 미국에 전화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단가를 받아보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수입육 업체에서 네. 야 저희 좀 오를 것 같습니다 하면은 야 얘네 지금 가격 동결인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을 못 치게. 얘네는 이제 부르는 게 그거니까 아예 실제로 만드는데 단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대략 누구일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손가락 안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근데 되게 좋은 자세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죠. 그게 양이 많아지면 맞아요. 작게 얘기하면 뭐 100kg만 쓰더라도 그렇죠. 작게 얘기해서 100kg. 100kg만 쓰더라도 키로에 1,000원이면 그죠? 그 금액이 큰 돈인데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용. 네.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업장들끼리 그냥 하나 빌려서 그래서 각자 알아서 빼가고 영역 나눠놓고 빌려주고. 그러니까 쿠팡의 그런 센터 같은 느낌. 네네네. 비지. 네. 텍사스 바베큐 뭐 협동조 같은 거 네. 만들어가지고 클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그 센트 글이 요만큼 센터는 요 센트 글, 요만큼은 스모커, 요만큼 뭐 다른 곳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받아가지고 그 관리비 같이 내고. 분분해 해가지고 같이 내고. 훨씬 저렴하게. 더 커지고 그렇죠. 이 영상은 정윤동 한장님들이 싫어하시겠네요. 여건이 되면은 이제 관리인 한 분부터 해서 이제 그렇죠. 실어주시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지게차 하나만 운전하실 수 있는 빨래들한테 딱 해가지고. 탑차도 하나 있어야겠네. 냉장 탑차가 냉동에 냉장 일이 커지네요. 누가 하면 총대를 내면 네. 이제 냉동 탑차 하시는 분들 중에 바베큐를 하시는 분들이 빨리 생겨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가 되는군요라는 걸 사실은 대부분은 모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고기를 이제 가져다 주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대부분은 모르시지 않아요. 그냥 허브잖아요. 사실 시스템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맞아요. 지역별로 우체국도 같은 느낌이고 사실. 그렇죠. 언젠가는 생기겠죠. 전용 냉장 그 창고를 가진 텍사스 바베큐집. 별부터 해야죠. 다 담기진 않았지만은 네네. 더 소름 돋는 디테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그렇게 업주님들한테 스트레스를 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가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무게 제한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 저 말고도 뭐. 박스당 무게 이런 거. 뭐. 네. 그쵸. 20kg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수율 얼마나 같은 핏에 얼마나 같은 거 최대한 많이 들어가서 최대한 많이 나오느냐. 받았을 때 기분이 좋냐 안 좋냐. 그렇죠. 손님들도 애게냐. 요거야 아니면 이거야 이 다른 거니까. 근데 그 1kg가 엄청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은 퀄리티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일을 계속 하려면 어쨌든 예민해 이런 거 확실해. 그렇죠. 확실해. 네. 할 수가 없죠.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아니 막 맨날 밤새 가지고 고기를 굽고 판매하는데 그 통장에 돈이 없어. 돈이 어쨌든 많이 들어와야 좋은 고기도 더 할 수 있고 이런 센트님이 말씀하신 R&D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직원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고 더 좋은 퀄리티와 더 다양한 바비큐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먹어보는 음식의 개념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약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넓어진 미국식 베트남 쌀국수집처럼 옛날에 뭐 포베이나 맞아.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사실 야 이 가격에 이걸 먹어? 막 그렇죠. 그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 이거 한 찌가면 얼만데. 근데 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장사를 해보면은 맞아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만큼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자리 잡았잖아요. 그 가격대가 자리 네. 잡고 더 프리미엄을 하는데 더 높게 팔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될 날이 그래도 오지 않겠습니다. 네. 너무 또 오리지널 방법을 고수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국내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그 플래터가 나와서 이게 한 그 미국식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식인 거고 한국에서는 진짜 뭐 네, DC로 나가죠. 네, 뭔가 일단 메뉴 자체가 근데 혹시 그 그람당으로 판매하지 않으시죠? 그 그람당으로 곱하기 해서 나오는. 네. 그렇게 안 합니다. 플래터로 이렇게. 네, 플래터에 뭐 네. 얼마 그램 이상. 국내에 그렇게 한 데가 혹시 있는지 혹시 옛날에 로렌슬로가 로렌슬로가 그랬었죠. 그렇게 근데 지금은 거기도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세트로 2,3인용 네, 세트로 바뀌었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텍사스 바비큐를 먹으러 가는데 이 그람 단위야. 내가 몇 그램을 먹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죠. 네. 왜냐면 굽기 전에 고기 그램 수에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뭐 소고기 1인분에 몇만 원인데 150g. 그러니까 굽기 전 그 그램 수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굽고 난 고기의 무게를 상상해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손님들이. 네. 내가 몇 그램을 먹어야 배가 부르다라는 걸 사실 감이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렇죠. 네, 삼겹살을 구워 먹는 고기는 삼겹살. 약간 이런 문화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살다 오신 손님이 미국처럼 파운드 단위나 하프 네. 파운드나 뭐 커터나 네. 이런 식으로 고기만 시킬 수 있게 해주고 네. 뭐 사이드를 원치 않으면 안 고를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판매해줬으면 좋겠다. 정중히 여쭤봤어요. 네. 그렇게 판매하시면 일주일에 몇 번 오실 겁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오겠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네. 그 문화가 달라요. 맞아요. 사실은 문화가 많이 다르고 그게 편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또 한국에 좀 더 맞는 한국 사람도 사실 맞긴 하죠. 그러니까 네. 한국에 좀 더 맞는 서빙 방법이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아니 기분 좋게 돈 내고 먹으러 갔는데 몇백 그램 먹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고민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굳이 그럴 경험을 할 필요가 있나? 그쵸. 네. 사실 근데 저는 여기는 그램으로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한번 정착시키는 그걸 한번 일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삼겹살집 가면 고기만 쌈장이나 참기름 찍어서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쌈 안 싸먹고 네네. 김치도 안 먹고 네네. 무도 안 먹고 그런 똑같은 문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는 이제 내가 몇백 그램 시킨다는 건 당연히 다 아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삼겹살집에 반찬 주지 말고 깎아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분에 10,000원인데 2인분 주시고 반찬 안 주시는 대신에 18,000원에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는 약간 좀 안 맞는. 그렇죠. 이제 정착시켜 주십시오. 제가 한번 총대 내고 한번. 원래 저는 그거를 생각했을 때 돈 스파이크님 원래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네. 저기 한다. 제대로다. 내가 나중에 해도 익숙하게. 되겠다. 근데 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여튼 저도 어렵겠지만 그 길을 일단은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상상을 해봤을 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200g을 달라 그랬는데 20g을 더 썬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그람당 1,000원이라고 치면은 네. 그 20g 2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씨 내가 몇 천 원을 더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썰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거기를 안 주고. 그렇다고 주고자 해서 올렸더니 더 찍히고. 그렇다고 매번 할인을 매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말이 안 되는 거 하는 걸 또 하나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정착시켜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좀 문의가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싱글로도 많이 시키시고 싱글도 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먹을 수 네네. 있게. 진짜 매니아만 시킬 수 있는 주문이죠. 근데 그 차에 에티튜드 있다 생각해요. 플래터 메뉴를 앞장에 놓을 거냐, 싱글 메뉴를 앞에 놓을 것이냐. 이건 뭐냐면 싱글도 가능하고 존중한다라는 뜻이고 플래터 뒤에 추가 가능이라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예 네. 메뉴판을 처음에 싱글들. 네. 네, 그렇게 하고 뒷장 넘겨야 플래터들 나오게 했거든요. 네. 싱글부터 드세요. 네네네. 하나의 메뉴입니다. 옛날에는 뭐 미트 온리 이래가지고 네네네. 뭔가 시키는데 약간 감자탕집 가서 뼈 추가 약간 이런 느낌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은 그걸 오히려 메인으로 띄웠죠. 왜냐면은 그게 더 바베큐식 애티튜드인 것 같긴 해서. 맞아요. 저도 좀 더 세분화하면은 지금은 뭐 180g당 얼마면 네. 그 옆에는 300, 그 옆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싱글들을 여러 개로 세분화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쪽의 스타일에서는 지금 저희 가게에 그 판매되고 있는 방식에서는 저는 근데 그리고 그냥 이 바베큐 핏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이 됐으면 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맞아요. 전문직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 어떤 바베큐 가게 가서도 저 어디서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똑같이 직장으로 인정받아야 사실은 저희도 더 편하고 퀄이 더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아, 제가 그까지 생각 못 해봤는데 경력직처럼 똑같이 우대 받고 그냥 핏 보고 퇴근. 그 전문 인력 채용란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핀 마스터 해가지고 경력 어디 하우스에서 탁 근데 저는 그게 좋은 상상만 해도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 고기 구워 이게 아니라 나 핏 핀마스터 보고 나 바베큐 우리나라에 만드는 사람 20명도 안 되는데 내가 5등은 갈 거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근데 좀 자부심이 있고 네. 그만큼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 파이가 커져. 그렇죠. 네, 파이가 커져야 되지 않을까 맨날 생각을 하고 기술자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기술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직원들한테 요즘 들어서 노력하는 거는 좋은 블루프린트를 그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나센테에서 한 5년 고기 굽다 나와. 아니죠. 영원히 못 나간다는 조건이죠.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면 이제 새로운 이제 네. 핏 보는 사람들도 교육을 너가 해주고 네. 형은 일을 벌릴 테니 네. 좀 이제 실장급들이 되어 달라. 그러니까 쭉 가자. 사실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만의 인생들이 다 있는데. 맞아. 근데 또 사장의 마음대로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를 일타니. 네. 쭉 함께 이제 다 네. 가르쳐놨는데. 그러니까 뭐 네. 오히려 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얼마를 더 가르쳐야 되고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그냥 얘가 이걸 잘하는 걸 왜 자기 모르지? 그런 거 이제 진짜 잘 굽는데. 대체할 사람이 없어. 그 그쵸. 인력은.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구자. 뭐 고십니다. 이제 매장 하시면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원래 2교대였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가게에 17시간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짬이 좀 나온 거지. 원래는 진짜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하루가 끝났다는 거야. 약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고생했다. 너는 밤을 새야겠구나. 약간 이런 아침에 하이파이브 하고 가고. 죽음의 시프트를 이제 네. 그런 마음. 근데 지금은 또 재밌는 거는 장작이 타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알람 맞춰서 주는 것처럼. 네. 직원은 30분 그러니까 정시에 퇴근하고 전 30분 뒤에 가죠. 좀 더 자다가. 왜냐면 장작은 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가서 뭐 불을 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30분 늦게 출근하고 그게 낙이죠 요새. 너무 재밌다. 출근한 척 전화하고 왔어요 이러고 차 타고 막 이제 가고. 이왕 잘 굽고 능력 있는 거를 애들이 좀 더 프라이드를 가졌으면 해가지고. 영상을 보는 직원분들께 어딜까? 본심이었다. 센트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은 어디를 가셔도 저보다 잘 구워지죠. 못 간다고 했죠? 의미가 없구나. 저보다 잘 구워질 수 있어요. 저보다 잘해요 진짜 이제. 프라이드는 진짜 뭐 굉장하지 않을까. 네.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잘한다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좀 더 잘 대해주고. 너무 많은 정보가 하루 만에. 와,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저. 이런 그러니까 업체까지랑 그리고 바베큐 그 가게 이름들이랑 순위까지 어쨌든 아시고 계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가본 거 안 가본 거 떠나서 정보력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나라에서 내가 이 음식을 하는데 어디가 제일 인기 많고 어쨌든 반영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맞아요.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수십 년 전부터 그쵸. 그 고기를 해온 사람들이 요즘 트렌드는 뭔가라는 걸 안다는 거는 좀 필수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필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가게 매출이 안 나와도 네. 그날 고기가 잘 구워지면은 야 걱정하지 마 그냥 잘했어 이러고 말아요. 근데 손님 많은데 고기 안 구워지면 이제 제가 이제 열받죠.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맨날 사과해요. 전 애들한테 미안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밤에 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밥값에 네. 비해 좀 더 비싸잖아요. 근데 그만큼 어쨌든 좋은 경험을 줘야 되는 거를 약간 집착처럼 해야 사실은 어쨌든 맞아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서 해야 될까 말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그리고 저도 우연치 않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업장을 열고 빨리 입소문을 받아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이제 번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그거보다는 투자해야 돼. 왜냐면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음식점이 어떻게 보면 잘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게 전국에 몇 개 없는 집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실제로 잘하셨죠, 그래요. 근데 겉에서 보기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도 물론 고생했지만 직원들이 진짜 많이 고생하고 또 홀 매니저 해준 친구도 진수도 진짜 고생했고 또 아직까지 친하게 연락하고 네. 그 친구도 이제 요리하러 가가지고 안타깝게 자리를 비웠구나.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 그런 게 그쵸. 오는데. 그래도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만두고 가게 자주 부모님이랑 오시는데 기분 좋죠. 그리고 맨날 포스 계단 찍다가 선생님 얼마예요?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걔가 더 좋아 할 때. 코로나다 보니까 양도 줄고 어쨌든 뭐 버려지는 날도 있고 하지만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면 사실은 너무 신경 쓰면 또 요새 또 배달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또 네. 이 쿠팡이츠라든지. 네네. 방금 오늘자 소식인데 네. 배민에서도 쿠팡이츠랑 같은 조건으로 프로모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전화하셨던 게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해서 오히려 또 양을 늘려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통화를 했죠.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그 판매 채널.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갑자기 온라인을 시작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온라인을 6번 준비했다가 다 엎었거든요. 그래요? 홈페이지를 제가 만들 줄 알고 대박. 그거 일도 했었지만은 상세 페이지 만들어야 돼요. 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몇 개월마다 얼마씩 내야 되고 뭐 근데 전 제일 컸던 게 뭐냐면 친척분이 네. 센트에 한번 보내주라 우리 뭐 네. 친구들이랑 먹고 싶다 그래서 네. 4인분을 4개 포장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네. 우체국 택배로. 네. 싸다가 죽을 뻔했어요. 와 이게 포장이 네. 진짜 힘든 생각보다 이게 인력이 모자랄 때는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제가 4개 포장하다가 온라인을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로 그 아이스박스들 혹은 뭐 이제 그걸 어디다 보관할 것이며 진공자 꺼야 되고 하나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같이 나가는 것들도 네. 다 일일이 소분해서 네.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진짜 이게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이게 처음 거 몇만 건을 하신 거는 진짜 근데 그건 저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도 접었었거든요. 마음을 네. 원래 뭐 스마트 스토어라도 할까 하다가 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저희 같으면 그럼 2번을 구워야 되잖아요. 홀에 나가는 거 네. 구우면서 그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인력과 네. 반대 입장인 거죠. 저희는 이제 온라인 하다가 오프라인을 지금 이제 그렇죠. 네. 어디나 둘 다 예측은 안 돼서 예측이 안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그냥 좋은 진공 포장기 하나 업소용으로 큰 거 하나 사고 네. 사놓고서 온라인 안 하기로 했죠.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원래 이제 가게에서 네네. 프랩할 때 소분하는 네네. 작은 진공 포장기 썼는데 네네. 이게 고기를 넣고 포장하려니까 이게 또 안 좋은 건 또 포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놓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계속 지금 도전 중이에요. 근데 이 온라인은 어쨌든 그냥 언젠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스모커리님한테 약간 오프라인 매장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이 오프라인 네네. 매장한테는 어쨌든 하나의 또 판로를 요새는 그렇죠. 네. 무조건 늘려놔야
돼서 지금 온라인 시장이 제가 저 포함해가지고 몇 팀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옛날에는 만약에 뭐 한 음식점이 잘 돼서 잘 됐다면 지금은 한 개 가지고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한 판매 루트만 가지고서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맞아요. 코로나라는 천재지변도 있고 옛날처럼 손님들이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먹을 수가 아예 없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도 테이블 3개 뺐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바쁜 날에는 사실은 그게 매출에 사실은 엄청 큰 영향이거든요. 그렇죠. 회전수로 봤을 네. 때는. 근데 그러면 그거를 어딘가에서는 충당을 해줘야 본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가게라고 쳤을 때. 적어도 세 테이블의 분량을 다른 곳 채널 통해서 판매가 돼요. 그쵸. 최소한.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따라간다라는 느낌 아니면 뭐 혹시 뭐 따라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이제 당연히 탑재돼야 될 옵션 같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무조건. 왜냐면 저도 배달을 끝까지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원래는. 매장 와서 먹어야 맛있어. 맞아요. 근데 이제 쿠팡 있지 주문 들어. 역시 너가 나 사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고기가 홀이 조용할 때 배달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저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 센트님이 온라인, 그러니까 배달 포함해가지고 온라인 시장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런가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오프라인 스모커리가 왜 온라인만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정말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시장이 다르잖아요. 이미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좀 준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상업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쉽지 않거든요. 퀄리티적인 것도 네, 그렇고. 이미 네. 그 탑3, 탑3 하여튼 쫙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그렇잖아요. 쳐보면은 이제 거기에 검색 순위라는 것도 있고 네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저희가 잘 잡고 있긴 하지만 네. 거기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신규 시장이 딱 들어가는데 몇몇을 시켜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적당히 만든 바비큐가 아니라 센트님이 만드신 그런 바비큐다. 근데 저는 그러면은 그냥 팍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공약을 했어요. 저희는 그냥 일주일에 주문 수량을 걸라고요.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도 이제 사실 핏이 지금 그렇죠. 제한적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장사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어디나. 네.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은 이거 팔면 얼마가 더 벌 수 있는데라는 할 수밖에 없다 생각. 근데 그리고 근데 또 그 중에 몇몇은 무조건 컴플레인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예전에 뭐 방송 나갔을 때나 그때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네. 왜냐면은 진짜 힘들게 맥시멈으로 꽂고 해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뭐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도 물론 많고. 제가 그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페어립이 있잖아요.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5점 리뷰들을 딱 보면 쫙 이렇게 하나씩 읽어오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다가 좀 1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근데 보통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이 제 걸 주문해가지고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리뷰에 써있는 글을 보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랑 비슷한 경우지 않을까. 아 이게 유명하다 뭐 맛있다 그쵸. 해가지고 가서 주문했는데 그분이 생각한 거랑 달랐던 다르기 때문에 네. 욕을 먹는. 네. 다르고 양도 뭐 좀 적을 수 있고. 네. 그런데 또 온라인으로 가면은 또 이제 오프라인 매장과 다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판매 단가가 낮아지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리스크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선하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즉석에서 드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주문 양이 되어야 그 떨어지는 마진을 또 잡을 수가 있고.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운이 좋았죠. 아직 네. 네. 그때가 굉장히 운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위에 이제 네, 좋은 거죠. 그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제대로 만드시니까 사실 근데 먹으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먹으면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핏도 업그레이드 하셨고 더 오리지널로 만드시니까 더 맛있어졌겠죠. 진짜 사실은. 아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제 뭐 외국 하실 때부터 저는 봤었으니까 10몇 개 놓고 그때 하실 때부터 네. 아 그것도 다 하셨구나. 다 알죠. 14개에서 먹는 연기가 저희는 사실 근데 방독면 쓰고 있어요. 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이 외국은 또 훈연이 하얗게 나오잖아요. 또 저희는 아예 진짜 아예 이렇게 쓰고 덮어 쓰는 거. 아예 달려 있는 거. 방독면
저희도 이거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찢어지면은 막 이러고. 근데 그래서 눈물을 막 이렇게 흘려. 그래서 온라인 시장은 무조건 참여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좀 준비가. 일단 디자이너시니까 디자인은 뭐 잘 하실 거고. PC 하나 무조건 더 있어요. 그렇죠. 네. PC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손님들 온 상태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연기가 셀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크긴 했죠. 사실. 온라인 센트님 같은 경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피해가는 메뉴를 하려고 하죠. 왜요? 나눠 먹어서 서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차피 나눠 먹어야 되면 잘하는 사람이 나눠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플러스 바비큐라는 것들. 그러니까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 더 이게 평준화가 좀 높이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나눠 먹는 시장은 이면은 하향 평준화보다 상향 평준화가 더 돼야 그렇죠. 스모커리 스페어립은 이런 맛이구나. 센트님의 스페어립은 스모커를 다르게 약간 이런 거에 더 뭔가 강점이 있구나. 내려서 골라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사람마다 다 입맛 다르겠죠. 그렇죠. 어차피 이게 맞죠.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네네네. 저도 이렇게 오프라인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좋게 쫙 같이 올라가줘야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말씀 맞긴 맞죠. 스모커 요즘에 핏을 뭐 바꿨다. 센트님이 아니면 러브이나 아니면은 제조 공정을 진짜 굉장히 아니면은 굉장히 색다른 뭐 메뉴를 냈다. 할라피뇨 소세지 뭐 굉장히 없던 거. 그럼 또 자극받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서로 다 잘 되는 게 좋죠. 핏을 하나 또 사야 되나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얘기 되게 재밌었거든. 그 개인 가정용 핏. 네네. 그런 따로 이제 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네 그렇죠. 핏을 이제 프랭클린 바비큐처럼 재밌는 거. 스모커 리필을 막 딱 넣어가지고. 프랭클린 바베큐의 모든 사이즈는 이미 다 저 메모장에 이미 다 적혀. 그럴 것 같아. 이미 글이라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몇 인치인지는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그래요? 네네. 그래서 구조라든지 뭐 워터팬 쉘터를 만들었다든지. 네. 요새 뭐. 그리고 근데 또 이게 또 한국에 맞는 사이즈가 또 있잖아요. 거기 굳이 그렇게 브리스킷 3개 들어갈 사이즈만큼의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거를 정확히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근데 이거를 같이 가져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바로 누가 먼저 내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의미가 없죠 그런 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 그러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1번 강점, 2번 강점, 3번 강점 뭐 다 종류가 많아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로앤슬로우로 천천히 살라고요. 바비큐처럼. 근데 좀 변화에 좀 더 빨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도 빨리 하고. 유튜브를 제가 하겠다고 1년 9개월 전부터 말하고 다녔는데 19년 3월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센트님 유튜브를 시작하시면 단언컨대 국내 바비큐 유튜버 원탑이 굉장히 빠른 시간이 되지 않을까.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니까. 아니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뭔가 또 그만큼 쏟기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만큼을 또 쏟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20개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0개 만들면 그게 레전드 영상이 되면은 계속. 근데 이제 어쨌든 컨텐츠적인 일부러 녹여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거 바비큐 한다고 갖고 와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채널이 아직 성장을 안 하고 있는. 알아주시는 분들은 또 굉장한 채널이. 되게 근데 재밌는 아이디어여가지고 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너가 많이 아냐보다도 진지하냐 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저랑 되게 비슷한 사람을 소름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보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좀 신기했습니다 진짜. 브리스킷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저는 브리스킷은 무조건 큰 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지금 좀 달라졌는데 저도 딱 내가 원하는 시간에 끝낼 수 있어야 되는 크기는 요만큼이다. 키로대 나오잖아요. 네. 또 큰 게 또 크다고 또 좋지만은 않아요. 네. 안에 또 지방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거나 하면 그래서 쓸 수 없는 부분이 빨리 오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 수 없는 부분이 생각보다 빨리 와요. 그러니까 로스율이 커져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모르시겠지만 그 앞부분쯤에 그 부분을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희 그래서 요새는 요일별로 브랜드를 좀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섞어 쓰는데 아, 네. 섞어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미국산 쓰지만 뭐 필요대가 작게 들어오는 브랜드가 있고 네. 높게 들어오는 브랜드가 있으면 뭐 저희는 한 핏에서 모든 거를 매일 쳐야 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구울 수 있는 이제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애초에 저희 핏이 나름 큰 줄 알았지만 지금 보니까 너무 작은 핏이고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한도 많고 구울 수 있는 개수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말에는 최대한 많이 굽고 잘 나올 수 있는 걸로 굽고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큰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작은 거로 여러 개 돌리는 게 퀄리티도 좋고 홀딩하는 기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규도 써보셨어요? 네? 와규. 와규 써봤냐고요? 네, 네. 써봤겠죠. 저는 사실 처음으로 와규를 처음부터 음. 아직 지금은 이제 미국산으로 정착을 해서 쓰고 있지만 이 와규 얘기도 또 재밌어요. 또 이 네. 미국산과 이 호주산 차이가 또 크잖아요, 사실. 네, 네, 네. 근데 경제적인 걸로 봐서는 와규가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백캡이 없으니까. 아, 맞아. 가끔은 미국산은 약간 내가 이 하얀 덩어리를 보면서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 그 트림을 하면은 그 이게 뭐지 이게? 그리고 얘 왜 이렇게 작아져 있지? 그러니까 호주가 수율이 되게 좋긴 좋은데. 맞아요. 마블도 촉촉하게 있는데 그게 그 미국산은 이만한 게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네. 크게 들어가 있고. 예전에 한창 그 차돌량지 대란이라고 하면 대란이 없을 때가 없었을 네. 때 엄청 비싸서 와규를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선 양지가 아예 수입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비싸도 쓸 수 있으면 쓰는데 네. 들어오질 않으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 와규를 썼을 때 근데 퀄리티 되게 좋잖아요, 사실. 네. 근데 맛이 없다라기보다는 육향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좀 부드럽고. 네. 식감? 굉장한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와규는 실패가 없는 것 같은데 실패가 꽤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 일단은 원료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크게 막 진짜 미국산보다 그렇죠. 막더 많이 나오는데 일정 부분 부드러운 그런 마블링 때문에 유지해주기 때문에 근데 저도 언제 느꼈냐면은 당시에 와규를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뭐 와규도 쓰고 아니면 뭐 호주산 앵거스도 쓰고 다 써봤는데 제일 베스트는 호주산 앵거스가 제일 좋았어요. 아, 그래요? MB2, MB3인데 네. 그게 와규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마블링. 제가 한때 MB2를 썼던 적이 그래서 저는 초반에 네. MB2로 이제 네. 했었어요. 그 MB2인지 MB3인지 그 지금은 안 들어오던데 사실은 블랙오닉스라는 브랜드를 엄청 오래 썼거든요. 네. 똑같네요. 아 그렇죠. 아니 선수들은 왜냐면 그게 똑같이 중요한 게 와규도 네. 이제 마블링 거잖아요. 뭐 MB 뭐 3분 몇 부터에서 쫙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일반적인 와규들은 소가 작을 때 잡잖아요. 네. 곡물로 매겨서 그러니까 브리스킷 덩어리 작잖아요. 네. 특히 뭐 와규 7, 8, 뭐 타쿠미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좋긴 하지만 오히려 지방이 더 많거나. 네. 근데 이게 앵거스인데 호주에서 자란 소인데 오히려 더 클 때 잡으면 네. 더 촘촘하게 마블이 많이 박혀서 의외로 더 MB 7, 8보다 더 좋은. 그래요? 그러니까 블랙오닉스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 엄청 큰데 MB 3인데 마블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썼죠 저는. 근데 되게 좋기도 하고 로스도 없고. 저는 그 당시에 쓰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MB2가 이 정도면은 뭐 6, 7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일까? 그렇게 안 높아요. 어. 그 브랜드가 높은 거예요. 그게 이제 블랙오닉스. 네, 큰 속이 때문에. 지금 그거 하면은 미국산 진짜 그거보다 덩치가 1.5 1.5배. 수율도 1.5배예요 진짜. 진짜. 예. 지방이 없으니까. 맞아요. 미국산 트림 하면 진짜 그 트림 버리는 게 한 바트. 그 사람들이 몇 개가 좀 나와요. 이게 이거를 키로당 얼마를 맨날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지를 녹여서 팔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소세지에 잘 어떻게 넣어가지고 그 지방에 퍼센트 맞춰줘야 되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소세지는 또 근데 또 돼지 지방 넣으니까 우지가 또 빨리 녹아버려갖고. 역시 이미 다. 저희 어머니께서 장조림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 트리밍한 거 이제 뭐 예를 들어 양지나 호주산은 또 트리밍하면 옆에 많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드셨죠. 진짜 그 미국산 트림 하면 생기는 그
벽에 있는 흰색 쫙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이제 내가 낙농업을 이제 하게 되나? 센트님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미 해가 지금 저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아니요. 제가 원했던 방향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약간 생각하는 거로 보아 약간 예정된 일이었던 것 같은 좀 소름이 많이 돌아가지고 거울 보는 듯한 네, 센트님이랑 굉장히 많이 재밌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이 누추함까지 와주신 센트님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꼭 놀러 오시고 너무 아름다워서 덕분에 너무 즐겁게 이해하고 갑니다. 이 성지가 될 이 영상 센트님의 그 레전드는 이렇게 보기를 구워왔다. 요 영상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더 좋고 재밌고 또 거울 보는 듯한 영상 살을 빼서 나타나. 살이 너무 인사가 안 돼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